반갑습니다. 문홍주입니다. 홍크입니다. 37화 2부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명절 끝나고 지난주에는 태연님이 오셨고 네. 사실 뭐 위클리가 꽤 쌓였을 것 같아요. 왜요? 아 근황 얘기를 안 했으니까. 네, 근황 얘기들이 네네. 별로 안 쌓이셨어요? 아 있는데. 네. 예. 나중에 쓰려고 이제 쟁여두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 개 중에 좀 슬픈 것들이 좀 있어서 예, 하기 좀 어려워. 저는 그냥 저부터 제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이제 유이 씨랑 하는 브랜드 에서 그 배송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요. 네. 업체에서 사고가 하나 나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한테 3명 물건이 간 거예요. 3명이 송장이 같이 네. 안에 들어서. 근데 이번 주가 화요일 목요일이 휴일이고 이래서 그거 그냥 택배사에 수거하고 다시 보내고 하려면 다음 주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러면 기다리는 사람한테 너무 민폐잖아요. 그래서 직접 뛰자. 직접 쿠팡맨이 되자 해서 유이랑 같이 어제 그 잘못 간 곳이 용인이어서 네. 용인에 들려서 수거를 했고요. 좋은 스토리인데요. 네, 용인에 들린 김에 호암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네네네. 지금 하고 있는 전시를 봤는데 와 굉장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구예요? 니콜라스 파티라고. 네네. 제가 지금까지 본 회화 전시 중에서 제일 강렬했고 그냥 제일 강렬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취향이 맞았나 봐요. 그랬나 보죠. 제가 뭐 그림이나 이쪽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더 형태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확 오는 게 있었겠죠. 네, 그리고 뭐 색감이라든지 그리고 그 눈동자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좀 약간 강렬하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도 언제까지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그 공간들도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미술관. 근처 사시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나머지 두 곳이 대전인 거예요. 그래서 대전을 갔다 왔습니다. 대전 가까워요. 대전은 용인까지 갔는데 뭐. 그래서 대전 갔다가 서울 저기 동작구 갔다가 집에 가고. 그 받으신 분은 기분 좋았겠네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막 무슨 현관문 비밀번호에 대한 그 택배 기사님들만 아는 정보가 없잖아요. 네네.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세대 호출을 해가지고 이걸 눌렀어요. 그래서 택배가 잘못 가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하면서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문 앞에 두고 갔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 앞에 뒀으니까 배민 기사처럼 택배 문 앞에 두었습니다 보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프티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왜 안 만났어요? 네? 왜 안 만났어? 안 나오시던데요? 아 그래요? 그냥 제가 올라갔는데 문이 그냥 닫혀 있길래 그냥 앞에다 두고. 저는 직접 갔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서프라이즈 그런 걸 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가 밤 9시 10시 막 이랬어요. 근데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냥 실수한 거 해결하러 간 건데 기프티콘을 보내주셔가지고. 뭐죠? 이게 뭐라 그러죠? 인터폰? 네, 인터폰에 있는 캠 있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 되게 딱해 보였나 봐요. 기생충 그 아줌마처럼. 저기요 이거. 제가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이번 주 주제는 안정해 왔습니다. 당상한데요? 네.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그러니까 한 주제 아니고 좀 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정확히 말하면 네이밍을 안 해온 거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이밍을 안 한 이유는 네. 진지해지기 쉽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텐션 올려서 받아주시면. 근데 이렇게 리스키한 주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리스키한 주제를 가져온 이유도 있습니다. 네. 지난주 김태현 씨가 와서 정말 재밌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정반합으로 일부러 네. 반을 만든다? 네. 재미없는 얘기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왜죠? 우리는 우울한 게 정입니다. 김태현 씨가 반이었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주 단위로 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1부에 하고 싶었는데 네. 37화 1부입니다. 흑백 요리사 얘기할 겁니다. 하셔가지고 제가 선수를 빼앗겨서 어쩔 수 없어요. 수요일이 지나면 다음 화가 올라오기 때문에 월요일에 올라오게. 알고리즘을 위해서 네.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할 거냐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온 거지. 소 주제로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다 하는 거지. 아니 그렇게 기대하지도 마세요. 네. 일단 또 하나의 위클리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난 주말 그 만담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맞아요. 만담은 어떻게 좀 좋아하세요? 잘 모릅니다, 사실. 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연 본 적 한 번도 없고 네. 일본 그 영상 같은 건 좀 많이 봤어요. 제가 봤던 만담 공연도
정확한 공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네. SE가 붙은 공연이었어요. 네네. 그 약간 아마추어 분들도 계신 건가? 뭐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10팀이 아니구나. 8팀, 7팀이 하는 공연이었는데요. 총 16명의 코미디언을 본 거네요. 네. 아닌가? 6팀인가? 아무튼 뭐 그 즈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스탠드업 코미디랑 비슷할 거라고 사실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그죠. 제가 느낀 차이점을 설명해드리자면 스탠드업 코미디는 좀 더 차갑습니다. 혼자서 무대를 쾅쾅 씹어먹는 느낌이라면 네. 만담은 이게 이 관계라는 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 나도 들어가게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약간 아마추어 분들도 섞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추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재미없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응원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스탠드업 코미디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아니 모든 공연이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더 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관계성이 더 생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관계라는 거 이제 역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보가 바로 보이니까 응원하는 마음이 다른 공연에 비해서 훨씬 더 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켓치코미가 보여서 더 몰입이 된다고? 포켓치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 저는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어떤? 포켓치코미가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완벽한 극처럼 보여서 네. 오히려 그 아까 스탠드업 코미디가 네네. 더 차갑다고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로지컬하고 만담이 그래서 더 차갑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물론 스탠드업 코미디도 이제 그 뭐 데드팬이나 네. 뭐 그런 건 되게 차갑게 느껴질 수 있겠죠. 원라이너나. 네. 근데 네. 뭐 패트리스 오닐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연기로 막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따뜻해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네. 근데 여기는 자기 얘기를 하는데 복혜가 이상한 말로 하면은 치코미가 그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식이 되니까 이게 실제 일이다 라고 생각이 안 들게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이 공연이 SE라는 공연이 메인 레귤러 공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몰입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신 것처럼 완전히 몰입이 잘 되는 팀도 있었는데 그런 팀들은 오히려 극처럼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팀들, 몰입이 안 되고 극처럼 안 보이는 팀들은 이제 그 관계가 생겨버려요. 인간적으로 응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포켓치콤이랑 상관없잖아. 그냥 이 사람 못했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에 이게 생긴 거잖아. 커넥션이 생겼잖아. 근데 반대로 스탠드업 코미디는 못해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건 좀 덜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대화이다 보니까 그 몰입이 덜 되거나 극처럼 보이지 않았을 때 좀 더 인간적인 것들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았다.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제가 이제 넘겨짚자면 네. 이 사람들이 만담을 했어. 잘 못하니까 만담의 형태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 사람들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안절부절하니까 나도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서 몰입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 식의 몰입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게 되게 되게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네. 사실 되게 안 웃기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이 인간적인 인간애를 느끼게 되는 인류애를 느끼게 되는 따뜻한 게 있구나. 근데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탠드업 코미디가 차갑다고 상대적으로 평가된 거예요. 저는 방금 스탠드업 코미디는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스탠드업 코미디는 혼자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이 못하면 이짐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만담은 뭔가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 저 사람이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공연은 또 안 가봐서 잘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쇼츠에 짤로 출연하신 영구님 네네. 또 만담을 하셨는데 두 번째 공연이셨대요.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 짬바가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분은 공개 코미디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막 중간에 막 음향 실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공연자가 막 마이크 갈아야 되고 막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난입하셔가지고 막 정리하고 하시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짧게지만 레디맨 얘기를 드렸고 후다닥이지만 언젠가 나가겠다 답을 들었고 네. 뭐 그러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코미디언 분들이 더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좀 인디맨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인디맨들은 기피하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말을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게
너무 많죠. 이걸 보고 계신 인디맨이 계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아니 근데 천천히 합시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게스트 많이 초대해서. 아니야 이 얘기 그만해. 네.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코미디를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최근까지도. 웃는 걸 싫어해. 아니 근데 그게 북한 사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왜요? 북한 사람들은 웃을 줄 모르잖아요. 되게 잘 웃잖아요. 그런. 위험한가 이거? 아니 이 정도 괜찮죠. 그렇죠. 다른 류의 웃음이죠. 플라스틱한. 그렇죠. 뒤에서 누군가 겨누고 있는 그 있잖아요. 끔찍한 웃음이죠. 네. 슬픈 웃음인데 일단 어떠셨어요? 어렸을 네? 때 코미디 같은 걸 네. 좋아하는 어린아이였나요? 좋아했죠.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더 찾아서 봤던 거는 한참 우울해지기 시작했을 때죠. 언제요? 7살 때요? 그죠. 한 중학생 때. 네. 중학교 좀 2학년 때 중2병 뭐 이렇게 생기면서 한참 우울해지니까 이제 뭐라도 찾아야겠다. 이제 낙차가 크면은 더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만화 얘기했을 때도 가볍게 말했지만 일본 만화. 네. 만담폼이잖아요. 네네. 다 코미디 이런 거고. 네. 그런 것도 좋아했고 뭐 시트콤 이런 거 많이 봤었고. 코미디 영화는 B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미디 저는 그래서 코미디를 좀 내가 왜 싫어했을까? 제가 지금 재밌게 즐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간지럽히는 느낌이었어요. 내 웃음 기준선은 여긴데 여기에 도달을 못하니까. 그냥 억지로 막 목이나 겨드랑이나 옆구리나 찔러서 애기들 웃기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는 약간 좀 그렇게 느껴져서 그게 그러니까 분명히 웃긴 웃었어 나도. 나도 어렸을 때 빰바이야 좋아했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왜 좋아했지? 아니 나 싫어. 약간 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좋아했었네. 완전 애기 땐 좋아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서부터는 거의 약간 반대로 기피했던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유치한 거에 웃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웃긴 얘기지만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 웃는다는 게. 웃는다는 게. 카니가 좀 그랬잖아요 옛날에. 사진 찍을 때 절대 안 웃는다고 자기. 그 웃는 건 언쿨하다 이렇게. 근데 저도 네. 비슷한 그게 있었어요. 스탠드업 코미디 저는 고등학교 때 좀 알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트콤 이런 거 보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난 이런 거 봐의 선민의식이 한창 생길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는 이런 식으로 웃기는구나. 이건 나만 알고 있어. 우리 반 애들 아무도 몰라. 그치. 그런 거에 약간 그랬던 적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전 정확히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는 싫고 네. 뭐 저도 스탠드업 코미디를 고등학교 때 많이 봤는데. 많이 봤어요? 네. 그거랑 예를 들면 뭐 미국 애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웃긴 건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건 일단 싫어. 약간 이게 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신선해서 재밌게 보이는 거지. 그것도 있죠. 그리고 전 언어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언어로 나를 웃기면 직관적으로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영어로 나를 웃기면 하나 거치잖아요. 벽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나약해지는 게 아니고 웃긴 거야. 미친놈이었네요. 혼자 그걸 만든 거네요. 철갑을 두른 거네. 그랬던 것 같아요. 데스윙처럼. 네, 그죠. 네. 일단 뭐 그런 게 있었고, 지난주에 저희 팟캐스트에서 했던 얘기 중에 저한테 좀 오래 남았던 얘기가, 네. 김태현 씨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저는 별로 철학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대화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그때 헝크가 했던 얘기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철학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죠. 지금 되게 철학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전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네. 헝크가 평소에 말하는 그 코미디에 대한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은 없는데요? 그 있잖아요. 그 웃음이라는 게 제일 그거다. 그런 얘기를 같이 맞아요.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네. 힘은 웃음이라는 게 가장 세다. 비단 코미디가 아니고 웃는다는 행위가 네. 모든 감정 중에서 힘은 가장 세다. 근데 빠르게 날아가고 그러니까 오래 가진 않는 것 같다는 거지 코미디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힘이 1위가 웃음이라면 네. 2위는 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슬픔 네. 있는데 그 두 개 약간 달라. 웃음은 저한테는 속도가 빠르고 네. 비유가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마약 같은 거예요.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쭉 올라갔다가 팡 퍼져요. 내 안에서 이 네. 감정이.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단 거를 한 번에 먹은 느낌이 좀 드는 거고. 그래서 단 것도 금방 날아가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였고. 네. 그 아래 있는 슬픔은 슬픔이는 네. 굉장히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가고 그 안에서 이제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가깝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뭐 어떤 감정이 더 위대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아니 뭐 그쵸. 위대하다 그런 건 아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 맥락에서 제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웃음이 가장 세니까 나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바로 굴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바로 무릎을 꿇려 버리니까 웃음이라는 무릎을 개념한테 이게 다 가니까 테이크 다운을 다 가니까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상상력이 존나 이게 막 가상의 적을 존나 만들어 놓은 거잖아. 개념을 되게 거대한 웃음이가 싫었고요. 그 사람한테 그 옷가마 하고 있고 키가 3m인데 옷가마 하고 있고 대머리에 테이크다운 막 해가지고 바로 웃겨버리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너가 싫어하는 유치한 그 옷을 다 입고 있어. 맞박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맞박이 하면서 오고 있고. 아 진짜 싫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냥 넘어가야 되고요. 이번 주제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 네. 홍크의 카미디 철학 한번 들어봤고요. 네, 카미디 철학 아닙니다. 저희 감정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코미디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오늘 저희가 1부에서 흑백 요리사 얘기를 했는데 네. 또 홍크한테 또 미식의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미식의 철학이 있죠. 네. 미식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오늘은 제 인터뷰인가요? 아니요, 그냥 같이 나누는 거죠 얘기를. 그래요. 미식. 그 얘기가 참 재밌어서 나누면 좋을 이야기들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1부의 연장선이네. 뭐부터 얘기할까요?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었나요? 저의 제가 설파한 미식에 대한. 사실 미식이라기보다 저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즐거우면 안 돼.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사실. 그죠. 맨날 맛있는 걸 먹으면 안 맛있게 느껴지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맨날 햄버거 먹어도 맛있던데. 근데 뭐 묶어놓고 계속 먹으면 맛 없겠죠. 그쵸. 왜 반대를 한 거예요 방금 그 얘기? 근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전체적인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강릉의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우연히 드라이브를 하다가 우연히 바다를 발견하고 전혀 계획에 없던 바다 수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서 그 더운 여름날에 맥주가 정말 마시고 싶었는데 맥주를 못 마셨단 말이죠. 그죠, 참았죠. 그러면서 저희가 불경 외우듯 세뇌를 했죠. 네, 세뇌. 계속 너무 즐거우면 안 돼. 너무 즐거우면 안 돼. 맥주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맞아. 너무 즐거우면 안 돼. 너무 행복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그게 어떤 자기 위로였나요? 자기 합리화였나요? 아니면 근데 그 예를 든 게 강릉 그 레퍼런스라서. 네. 근데 이제 그럼 좀 행복해 볼까 하는 순간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다른 거긴 하죠. 그게. 네. 평소에 얘기하던 근데 비슷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입에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행복하면 안 돼. 한 2박 3일 그랬어요. 2박 3일 그랬잖아요. 계속. 근데 그게 제 골조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웃음 얘기하면서 웃음이 가장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 얘기도 제가 언제 한번 했었죠. 너무 웃으면 바로 우울해진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죠. 저는. 그럼 막 약간 웃음을 참나요? 이렇게 3m 여기 웃음이라는 개념이. 안돼 제발. 왜 써 못 본 척하고.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단순한 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술을 먹고 이런 것들. 근데 미래가 딱 보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와인을 벌써 3병이나 먹었는데 여기서 더 먹는다? 당연히 기분 좋겠지. 근데 당연히 내일 힘들 거고 뭔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갑자기 우울해져서 운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참는 거죠. 중용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제 실천을 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어떤 프로토콜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죠. 삶의 지혜죠. 네. 사실 6살 때부터 알아야 되는 진리죠. 사탕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다.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살짝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식이랑 이게 굳이 엮어서 한 이유가 예전에 제가 25살 때 헝크를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네. 이 아저씨가 이틀인가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인가 굶고 포테토 칩을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막 신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짠맛이 진짜 막 다 느껴지고 그래서 병신 뭐지?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런 짓을 왜 해요? 해보면 내 말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 아니, 그러니까 좀 병신 같잖아요. 왜 병신 같아요? 그 현대인에게 네. 굉장한 사치입니다. 굶을 수 있다는 게. 아, 그렇죠. 나는 굉장히 큰 개념의 그 사치를 부린 거야. 플렉스를 해버린 거야, 내가. 아, 저 단식하고 먹어봐서 뭔 말인지 알죠. 아는데. 그러니까 단식은 이제 뭐 어디가 아파서 안 한 거잖아. 아니요, 그냥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알겠네. 네. 저도 그냥 큰 사치를 한 그래. 3일 부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하신 게 맞네요. 계속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맛이 없는 것처럼. 근데 어떤 삶 전반적인 거에 그런 게 가득한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런 통찰이 입력이 되는 게 많이 있다. 그런 일들이. 네. 근데 그게 사실 6살 때 알아야 되는 게 맞지만 네. 와닿는 건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30 넘어서야 좀 와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늦었네. 예. 아, 그래요? 30 넘고도 그걸 적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도승 이런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절제 못하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웃기네.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 그냥 그 너무 즐거우면 안 돼를 다들 실천해 보시라. 이상하게 끝나네 이게. 아니 가끔씩 우리가 그 레퍼런스를 얘기하면서 너무 생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한번 풀어야 되지 않나? 한 번은? 나는 무엇을 참았나? 강릉에 대해 강릉 얘기는 지금 32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좀 한번 싹 풀어야 되지 않나? 좋아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게 프로토콜 같이 느껴진다고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프로토콜이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해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맞는데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싫단 말이에요. 거대한 3m의 개념이 있나요? 긍정이가 내가 긍정이한테 짓밟히는 건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웅수 씨 너무 나약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모든 개념이 당신을 다 패버릴 수 있다면 당신이 너무 나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싫어요. 왜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요? 이유를 물어봤는데 왜? 왜냐면요. 왜냐고요? 글쎄요. 혹시 네. 3m의 무지함은 없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저도 그냥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싫어했던 제가 있습니다. 20대 초중반, 후반, 네. 최근까지도 지금도 사실 그렇고요. 그건 왜요? 응? 그건 왜요? 안 입고 와요. 그러니까 왜? 왜냐고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정답이 나왔네요. 근데 왜 아니지 정답이 안 나온 거지. 이게 그 무슨 있거든요 이거. 뭐가요? 그 이병철인가 문제 해결하는 그 방법 중에 왜를 한 10번 해라. 그러면 결국에 나온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웅주 씨? 아니. 자, 3번 했습니다.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이거 하지 말죠. 내가 너무 긁혀요 이렇게. 아니 너무 나약한 내 모습이 비친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저는 어떻게 썼냐면 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약간 좀 부끄럽다고 느꼈어요. 이 모습이 제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지금요? 네. 지금 왜요? 회피하는 이 모습이. 아니. 네. 이 깊게 들어가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아니 그 이병철 회장님도 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나 봅니다. 울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요새 느끼는 감정들이 그런 거예요. 네. 이 프로토콜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류의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네. 여자친구가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할 때마다. 근데 그러면서 점점 여기서 부딪히는 거야. 나는 이게 싫은데. 긍정적이기 싫은데. 근데 난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프로토콜이 계속 발동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꼭 의식하지 않아도. 아니죠. 그건 프로토콜이 발동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척을 하는 거죠. 아니죠. 발동이 정말 실제로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싫어서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잖아, 내가. 네네.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정수 씨 다 우셨나요? 다 해서 됐나요? 네, 실컷 놀다 왔고요. 안 울었습니다. 아니,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네. 제가 써놓은 스크립트로 따라오십시오. 네. 두려워요. 인간이랑 대화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고 부딪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네. 그 어떤 긍정적이게 되는 게 실은 나와 네. 프로토콜이 계속 발동되는 나. 뭐 요새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하나만 하나도 안 돼? 오케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한테. 네, 해보세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뭘요? 긍정이 그렇게 싫다면 네. 그냥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스크립트랑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창피할 수 있는 말이지만 네. 한 25부터 스스로를 비관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왜요? 그 멋있어 보여서? 아니 근데 실제로 그때는 그게 강하게 저를 지배했었고 예. 어떤 비관적인 생각과 그런 주의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싫다고 거부하게 됐던 거겠죠. 그게 아마 바뀌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비관적인 나를 긍정한 거네요. 그죠? 뭐 그렇게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뭐 RPG 게임에서 직업 고르듯이 네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굉장히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한 그거를 맞아요. 복합적인데 근데 스스로를 그러면 저처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비관주의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거창하게 난 멋져. 이렇게 난 쓰는 게 아니고 비관주의자야. 아니 스스로 그냥 세상을 다 부정해. 이 회색빛 도시에서. 그렇게 거창하게까지 아니더라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네. 20대에 한창 그렇게 막 말싸움을 하고 다닐 때가 네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미친 낙관주의자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난 비관주의자야 라고 얘기를 한 순간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오케이. 나는 비관주의자야. 너에 비해서 내가 비관을 하기 때문에 안티테제가 되겠다. 너의 안티테제가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랬나 봐요. 아무튼 그래야 내가 널 패도 이유가 성립이 되니까. 내가 조커가 될 수 있으니까. 조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아니 당연히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갖는지에 대한 고찰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작업을 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뭐 내밀한 얘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짧은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작업을 할 때 뭐 그걸 만들 때 굉장히 가까운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굉장히 추악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 가장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장점보다 단점이 항상 많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이러면 행복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로 멀리 보는 거잖아. 나 자신을 타자화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멀리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되게 그냥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쉬운 길들이 있잖아. 인간이면 쉽게 갈 수 있는 그 어떤 강령들이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 낙차가 그러니까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멀리서 보는 나와 가까이서 보는 내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멀미가 나는 거야 이게.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감정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자기를 어떻게 뭐 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돌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럼요. 있는 건데 질문이 뭐였죠? 그렇게 한 적이 없었냐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냐.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점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비관주의자적 성향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가까이서 가보면 당연히 있죠. 그리고 큰 부분을 차지하느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사실 뭐 그런 건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까이서 저를 봤을 때 그런 게 많다고 느꼈다는 거고요. 저도 뭐 당연히 멀리서 보면 낙관주의자적인 면도 있을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알맞게 대답한 건가요? 네, 뭐 좋은 대답이었어.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맞아요. 그러면 당신은 비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이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조금씩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납득을 하는 거에 대해서 3m짜리 그 개념한테 내가 테이크다운 당하는 게 부끄러웠다면 옛날에는 지금은 열리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건가요? 지금도 부끄러운 느낌으로 열리고 있다.
일단 얘가 저를 밟고 있으니까 그걸 즐기고 있다. 즐기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마조이스트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하죠. 채찍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네. 이게 개념을 이인화하니까 네. 재밌어지네요. 계속 상상하면서 말하니까. 그래서 뭐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에 대한 논문도 하나 읽고 왔는데 네네. 뭐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낙관주의자는 전략적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비관주의자는 방어적 비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략적 낙관주의자는 뭔가요? 마냥 낙관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압축시켜서 납작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취사 선택해라.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해라라는 거죠. 마냥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논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되게 납작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멍청하게 낙관주의를 했을 때 어떤 막 그런 것들과 뭐 그런 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되게 납작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논문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제 안에 비관주의가 갑자기 나와버렸네요. boring 하면서 비꼼주의가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그냥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또 아까 말한 그 낙차에서 힘들어하거나 해서 많이 지쳐버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제 주위에도 되게 그걸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분한테 그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 저한테 꽤나 큰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잤잖아요. 네? 잤잖아요. 그거 술 먹고 자꾸 제대로 봤어요. 네. 근데 아무튼 어떤 게 느껴지던가요? Life Goes On이 느껴졌나요? 네. 되게 별거 아닌 주제 같은데도 되게 강렬하게 느껴져서. 그렇죠. 그거 좀 약간 그런 어떤 낙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봐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뭐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낙차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00이라는 개념을 알려면 100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결국에는 그 상대에 있는 어떤 반대되는 개념의 크기만큼 다른 개념도 그 반대되는 개념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 즐겁고 1 슬플래요? 100만 즐겁고 100만 슬플래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나은지 모르겠네요. 네. 30초 안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